아, 네. 허준영 교수님 혹시 들리실까요? 혹시 마이크 되는 이어폰 있는 사람 저 좀. 아, 허준영 교수님 혹시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제가 공동 호스트 드렸는데 발표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PPT 혹시 잘 넘어가는지 한 번만. 이게 그 포인트로 화살표가 보이나요, 근데? 아, 네. 화살표 보입니다. 네네네. 잘 됐네. 네. 아, 네. 아,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그것은 몰랐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허준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장님도 나오시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좀 들으러 왔습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 10월 그 의학 할리먼 세미나 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자는 아주 귀한, 아주 젊고 유망한 연자를 모셨는데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의 허준영 교수님이십니다. 허 교수님은 충남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피스트에서 연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셨고, 작년에 MRC 연구센터 센터장으로 그 선정되셔서 지금 그 시스템 네트워크 인플라메이션 컨트롤 리서치 센터를 디렉터로 운영 중이십니다. 많은 상들도 받으셨고요. 또 좋은 논문들도 많이 내셨는데, 최근에 또 사이언스,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페이퍼도 내시고 그래서 지금 막 기세가 오르신 유망한 연구자를 모셨습니다. 허진영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박규상 교수님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굉장히 권위가 높고 어, 중요한 이런 의학 할리먼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운영위원 교수님들과 행정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하고 뭐 기세 등등하다고 말씀 소개시켜 주셨는데 실은 연구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고개가 꺾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실패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중에서 한두 가지 좋은 게 있을 때 기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연구를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실은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한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뭐 저희 그 세포 소기관 연구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좀 부끄럽지만 오늘 좀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처음에 했었었던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어떤 중요성에 세포에서 중요하다는 역할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더 생각이 확장이 돼서 최근에는 뇌혈관 중심의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토콘드리아는 뭐 다들 아시지만 세포 내에서 굉장히 조그맣게 있는 갈색의 세포 내 소기관이고요. 하지만 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의 어떤 에너지에 생성하는 파워하우스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의 어떤 생과사를 결정짓고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역할들이 생과사뿐만 아니고 또 우리 질병의 어떤 많은 거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고 오히려 그거를 좀 보호를 해주면은 좀 묻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주로 학생들한테도 의과대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결국 파란색으로 보이는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녹색으로 보이는 어, 단백질 대사, 그 노란색으로 보이는 리피드 대사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이 서클이 있습니다. 이게 TCA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서클인데 이 서클이 다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은 결국 다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모이는구나. 그리고 이 에너지를 양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도 저희가 항상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을 예를 먼저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얻어지는 글루코스가 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면 리버에서 이런 식으로 글루코스가 파이루베이트라는 세 개의 카본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산소가 부족하거나 뭐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디스펑션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락테이트로 빠지게 돼서 두 개의 ATP만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산소가 충분히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파이루베트가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TCA 사이클을 거쳐서 레스피레이션을 하는 원료를 제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38개의 ATP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는 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글루코스로 뭐 18배 이상의 ATP를 양산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이토콘드리아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있어서 우리 몸에 최적화된 이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디펙트가 있을 때 그러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없는 우리 몸의 오간도 분명히 조금 있다. 뭐 스킨이라든지 커네아 각막이라든지 걔네들은 마이토콘드리아 없지만 우리가 생과 사의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오간들은 브레인, 심장, 뭐 리버 다 마이토콘드리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간들에서 마이토콘드리아 기능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오간들이 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문제가 됐을 때 뇌 같은 경우에는 어큐트 브레인 인저리 질환 중에 하나인 뇌출혈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신경통행성 질환인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심장에서는 마이오카드 인팍션, 이 오비스티, DM 등등이 다 마이토콘드리아의 디펙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원인 질환들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이토콘드리아 연구를 실은 파킨슨 병에 입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요. DJ1이라는 유전자는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는 관련성이 있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죠. 파킨슨병 환자의 포스트모템 브레인에서 이 DJ1 뮤테이션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유전자고요. 실제로 이 DJ1이라는 유전자를 낙다운을 했을 때, 이 세포에서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원래 마이토콘드리아 생김새가 이렇게 크리스탈가 잘 있고 이쁘게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조그만한 마이토콘드리아가 막 바뀌는 걸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이토콘드리아 프래그멘테이션이 잘 일어나고 있고 이 세포주에서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잘 살지만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게 굉장히 셀 바이오밸런스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뭔가 세포가 뭐 살아가는 데는 두 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살아가는 큰 문제가 없죠. 외부적인 어떤 스트레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로딩에 걸리게 되거나 하면 마이토콘드리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상황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중요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저희 지금 카이스트 옮겨오신 흥민호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이 마이토콘드리아 재밌게도 핵에서의 어떤 DNA와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같이 합쳐져서 이 레스피레이션에 되어져 있는 컴플렉스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자체적으로도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고요. 이 마이토콘드리아 옥스포드 시스템 레스피레이티브 서브 유닛들은 실제 핵에서 뭔가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트랜스포트 되게 되고 트랜스포트된 마이토콘드리아 단백질들과 핵에서 만들어진 마이토콘드리아 단백질들과 마이토콘드리아 자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합쳐져서 어셈블리 현상으로 이 서브유닛들이 잘 구성이 되구나. 그래서 어느 한쪽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CRIF1이라는 유전자가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슬레이션에 굉장히 밀접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유전자인데요. 얘네들을 디펙트 혹은 낙과수 유발을 했을 때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산소 소모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고 EM상에서도 이 몰폴로지가 크리스탈가 완전히 다 깨져져 있고 백큐얼 많이 생겨져 있고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김새를 갖추게 것을 저희가 확인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러면은 신경세포, 그 뇌에서도 굉장히 마이토콘드리아 중요하고 있으니까 이 유전자를 딜리션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퇴행성 질환들이 유발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CRF1이라는 유전자가 파킨슨병에서 먼저 스타트를 시작을 했었고요. 이 CRF1이라는 유전자가 PDA, 파킨슨병 포스트모템 환자에서 서브시나 나이거라 리전에 팔스 컴팍트 에어리어 중에서 이 인텐서티가 감소되어져 있는 것을 보스턴 유니버시티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저희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파킨슨 병에서 이 크리오폰의 어떤 유전자의 익스프레션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굉장히 당연히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이 PD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설을 세우고 크레락스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어떤 CRIF1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레이션 시스템이 실제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와일드타입 마우스에 비해서 이렇게 케이지 안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마우스에 비해서 이 낙광 마우스는 5주령 때부터 벌써 이미 움직임이 적어지고 뭐 이렇게 뒤뚱뒤뚱거리고 갑자기 이렇게 버스팅하는 이 비헤이비어들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도파민 시스템이 이런 어떤 이 비헤이비어의 이런 현상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뉴로 트랜스미터였었고요. 저희가 이 도파민 스페시픽하게 어, 크리프와이나 유전자를 낙하한 유도를 한 마우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이 안 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파킨슨병 증상 중에 하나인 이런 뭐 게이트 디스터번스는 지금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었으니까 웨스팅 트레머가 실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와일드타입 마우스는 가만히 있었을 때 웨스팅 시에 전혀 어떤 떨림이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희가 도파민 신경세포 특이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유도한 디펙트를 유도한 마우스에서는 이 레스팅 트레머가 나타나는 4에서 8Hz 정도의 레스팅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마우스 동물 모델 중에서는 유일하게 레스팅 트레머가 나타나는 동물 모델이라고 할 수가 생각을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특허도 다 낸 상황이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는 몰레큘러 사이키아트리에 한 2년 전에 저희가 투고를 해서 억셉을 받았습니다. 이 모델에서 좀 재밌는 거는 크레라스피 시스템 다 아시다시피 배아 시기부터 도파민 신경세포가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분명히 잘 안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15주까지도 무난히 잘 사는 마우스였습니다. 근데 이런 처음부터 도파민의 어떤 뉴로날 마커인 TH 익스프레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하게 8주, 14주, 5주, 10주, 15주로 넘어가면서 이게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게 뭔가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처음부터 날라져 있으면 에너지 레벨이 분명히 처음부터 5주쯤 떨어져 있어서 그때부터 어떤 TH 익스프레션 아예 안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랑 반대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게 좀 인트레스팅한 파인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뭔가 주변부에 있는 세포들이 이런 어그라베이팅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글리알 셀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염색을 했을 때 마이크로글리아는 초반에 변화가 없었고 이 에스트로사이트인 GFAP 익스프레션이 5주령 때부터 뭔가 같이 익스프레션이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디펙트를 신경세포, 도파민 신경세포 특이적으로만 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주변에 있는 세포들까지도 뭔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게 서포티브한 건지 아니면은 나쁜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뭔가 프로그레시브하게 비헤비어나 어떤 퇴행성 신경질환을 유발하는 팩터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가 에스트로사이트에서 뭔가 가바가 릴리즈 된다라고 하는 리포트들을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공동 연구 했었던 그룹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 PD 모델에서도 에스트로사이트 익스프레션 그리고 가바 익스프레션 또 이 가바를 생성하는 키 엔자임인 모노아민 옥시다티브 B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같이 PD 모델에서 톡신 모델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하게 가바 익스프레션이 많이 증가를 했었고요. 6HDA 모델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들을 확인을 했었고 저희가 여기에 덧붙여서 알파 시니클린 뮤턴트 마우스 모델에서도 이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가바에 대한 마오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파민 신경세포 특이적인 마이토콘드리아 기능 변화 마우스에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가바가 릴리즈돼서 많이 릴리즈돼서 이게 도파민 신경세포를 좀 어떻게 하는지를 좀 확인을 전기생리학적으로 더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MPTP 마우스 모델에서 봤을 때 시냅틱한 커런트, 막 가바 커런트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어, 가바 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 바이큐클린을 트리트했을 때 토닉한 커런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이거는 마오비 이니비터인 셀렉티브한 이니비터 알려진 셀레진을 트리트했을 때 리커버가 되는 것으로 봐서 뭔가 토닉한 가바 커런트가 주변에 있는 에스트로사이트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이런 가바 커런트로 인해서 뭔가 어, 어, 이 디제너레이션의 어떤 어그라베이팅 팩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결론을 짓고 리포트를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파민 신경세포에 마이토콘드리아만 영향을 줘도 주변에 영향을 주는구나. 또 그중에서도 신경에서는 에스트로사이트가 먼저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 논문을 통해서 알았고요. 재밌는 거는 이 에스트로사이트의 한쪽 측면, 풋 프로세스가 뇌혈관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뇌혈관이 3레이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한쪽 측면이 에스트로사이트 풋 프로세스가 관련되어져 있어서 이때부터 저희는 뇌혈관에 뭔가 더 중심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이 가바 커런트에 대한 어떤 레귤레이션은 굉장히 좀 뜻깊은 이메일을 저희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호주에 있는 의사였었는데 저희 논문을 보고 가바 레보도파와 같이 파킨슨병 환자에서 가바 안타고니스틴 리셉터 안타고니스틴 플라마제니를 트리트했더니 효과가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었고 아마 조만간 저희가 모시고 같이 심포지엄을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환자에 대해서 유튜브도 만들어서 저희한테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조지 오늘이라는 의사였고 실제로 이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만으로 이렇게 효과가 그렇게 확 좋아지고 있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바 안타고니스트까지 같이 트리트를 받았을 때 이렇게 뭔가 점핑할 수도 있고 이런 무브먼트의 파인 튜닝이 가능한 어떤 잘 미소 짓는 결과들을 저희한테 보내와서 뭔가 연구적인 어떤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임상에도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굉장히 뜻깊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좀 마이토콘드리아 스토리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업레귤레이션 시키거나 좀 보호하거나 혹은 얘네들의 시그널 패스를 좀 컨트롤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질환들을 많이 조절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약물들을 주변의 어떤 화연이나 뭐 약물하고 있는 팀들을 컨택을 해서 혹은 벤처 회사까지도 컨택을 해서 저희가 스크린을 쫙 했을 때 그중에 몇 개 찾아낸 게 있었죠. 즉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리는 약물을 좀 저희가 중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찾아내려고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약물은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다 억제하는 약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 안 됐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라텐이라는 사이트러스 익스트랙트에서 유발되는 화합물질이 있었고요. 이 어랍텐을 실제로 PD 모델에 트리트를 했었을 때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니스가 일어났었고 이 TH 익스프레션도 리커버가 되는 걸로 봐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좀 기능을 올리면 퇴행성 질환들이 좀 리커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본과 학생들과 좀 의과대 학생들과 같이 팀을 이뤄서 간단하게 좀 리포트를 했었고요. 저희가 리서치 어떤 무브가 혈관 쪽으로 조금 더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혈관에서도 그러면은 이게 마이토콘드리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지게 하면 뭔가 더 증상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가설들을 세워서 약간 어큐트 브레인 인저리 모델도 저희가 셋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 스트롱 모델을 MCAO라고 해서 미들 세레브럴 아트리를 어클루전 해분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일단 인비트로에서는 옥시젠 글루코즈 디라이브드한 디프라베이션한 모델을 통해서 엔도셀리얼 셀의 타입 정션의 데미지를 주는 모델이었고요. 어, 산소를 디프라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 데미지도 분명히 같이 동반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인비트로 모델 어라틴을 줬을 때 타입 정션의 구성 물질들인 클라우디엔 5, 조원, VKD 익스프레션이 다 공이 조금 리커버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고 이거를
말씀드렸던 인비보 모델인 스트롱 모델에서도 트리트를 했었을 때 이 임팍 볼륨이 리커버 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어, 이거는 특허와 함께 논문을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실은 오버랩팅을 다 IP로 주었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떤 세포가 타겟인지는 저희가 모르는 상태였고 그러면은 뇌혈관에 일차적으로 뭔가 좋게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타겟이겠구나. 그럼 과연 뇌혈관이 어떤 역할들을 할까? 왜 마이토콘드리아가 중요할까라는 문헌 서치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뇌혈관 장벽은 특이하게 다른 혈관들이랑 다르게 타입 정찰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외부에 말초에 있는 이면 세포들이나 턱스 머처들이 뇌에 침투하지 못하게 이면 프리빌리지 스테이트 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거를 역할을 수행하려면 뭔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헌을 찾아보니까 다른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랑 다르게 브레인에 있는 혈관들은 마이토콘드리아 개수가 한 4배 이상 많은 걸로 보고가 되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뇌혈관 스페시픽하게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좀 날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왜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이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크레라스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뇌혈관 스페시픽한 크리와 크리프본,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슬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크리프본의 유전자를 더 딜리션을 해봤습니다. 이 콜텍스와 스트래툼, 브레인 에어리어에서 있는 혈관 스페시픽하게 마이토콘드리아의 컴플렉스 원 서브유닛인 NDFA9 익스프레션이 낙과운 마우스에서 공이 감소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EM상에서도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에어리어들을 봤을 때 크리스탈가 잘 유지가 되는 반면에 낙과운 마우스에서는 이 혈관 주변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크리스탈이 다 깨져 있는 것으로 봐서 모델이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뇌혈관이 깨져 있는지 펑셔널하게 파인딩을 하기 위해서 어, 플로로센스가 달려져 있는 덱스트란을 저희가 주입을 해서 투포톤으로 이 혈관에 잘 있는지 혹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로 했을 때 낙과운 와일드타입은 실제로 30분이 지나도 이 플로로센스 GFP와 태깅 되어진 덱스트란이 이 사이토스켈레톤은 G액틴과 F액틴의 다이나믹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F액틴 만들었다, G액틴 만들었다 이렇게 다이나믹스 유지가 돼야지 세포 골격이 잘 펑션하게 유지가 되는데 ATP가 디플리션이 되면 60분만 돼도 이 F액틴의 다이나믹스가 깨지고 F액틴의 익스프레션이 올라가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마커로도 쓰는 정도로 액틴의 사이토스켈레톤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고 또 이 액틴의 사이토스켈레톤은 이 조원이라고 하는 몰레큘을 인텍트하게 유지해야 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액틴의 다이나믹스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좀 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엔도셀레스를 이용을 해서 이 에펙팅 익스프레션을 봤을 때 크리폰 낙다운 시켰더니 이 에펙팅 익스프레션 증가를 했었고요. 인비디보에서도 이 콜텍스 트리트ment에서 이 에펙팅 익스프레션이 낙다운 마우스에서 증가한 것으로 봐서 뭔가 ATP 디플리션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액틴 다이나믹스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타입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조원 익스프레션 그리고 클라우딘 5의 오클루딘들의 조절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이 뇌혈관 장벽이 깨지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 연구 어떤 결과들을 메커니즘을 찾아내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면 현업적으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혹은 임상적으로 레포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또 같이 고민을 하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마이토콘드리아 디펙트가 유발됐을 때 이거를 완전 리커버를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항상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뭔가 업스트림을 조절을 한다거나 혹은 다운스트림을 조절을 한다거나 얘네들의 어떤 서포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올려준다거나 이래야지 않을까라는 좀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스트림 레귤레이터 뭔지 먼저 검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뇌혈관에서 마이크로베스를 아이솔레이를 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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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퀀싱을 RNA 시퀀싱을 보냈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몰레큘들의 변화들이 이 마이토콘드리아 디펙트에서 일어났었고 업스트림 레귤레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IP 어널리시스 했을 때 한 5가지의 단백 프로틴 유전자가 캔디데이트로 업스트림에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엔도셀룰러 셀과 좀 더
스페시픽하게 관련성 있는 유전자가 뭐가 있을지 봤더니 너치원이라는 게 또 엔도셀룰 셀의 어떤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다는 논문들이 좀 있었고요. 과연 이 너치원이 저희 마이토콘드리아의 어떤 디펙트와도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터디를 좀 더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마이토콘드리아 디펙트를 유발한 마우스에서 어떤 너치원의 변화를 찾아냈기 때문에 이 너치원의 어떤 컨트롤하게 되면은 저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신경학적 질환들에 대해서 컨트롤되지 않을까라고 좀 가설을 세웠고요. 이를 위해서 뇌출혈 모델을 저희가 또 셋업을 했습니다. 이 뇌출혈 모델을 콜라지네이즈 인젝션하면 쉽게 이 헤마토마가 스트라툼 에어리어에 생기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IgG 스테인을 통해서 이 주변에 혈관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 주변에 이 IgG 포지티브한 에어리어가 굉장히 퍼지고 있는 걸로 봐서 뇌혈관이 굉장히 프로파운드에 깨져 있구나라고 있는 저희가 딱 아이디얼하게 맞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델에 저희가 트리트를 해봤습니다. 이 모델에서 실제로 너치원이 클리브드 폼은 액티버트를 반영할 수가 있는 클리브드 폼의 너치원이 감소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 모델에서도 마이크로베스를 아이솔레이션해서 이 조직에서 웨스턴 OCR을 쟀을 때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웨스턴으로서도 익스프레션이 감소가 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즉 ICH 내추럴 모델에서도 마이토콘드리아가 떨어져 있고 뭔가 뇌혈관 장벽이 깨져 있구나. 그러면 이 모델에서 너치원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과연 리커버가 됐구나라는 게 저희가 크게 관심사였고요. 잘 알려져 있는 노치1 시그널링 스티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액티베이터가 잘 알려져 있는 게 있었고 아드로핀이라는 펩타이드가 있었고 저희가 이 아드로핀을 실제로 ICH 모델에 투여를 했을 때 너치원의 액티비티가 올라가고 이 액티비티 반영하는 헬스원이나 익스프레션도 같이 리커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동물 모델에 동물 실험 행동 실험을 했을 때도 원래 한쪽에 내가 데미지를 뇌출혈로 받게 되면은 한쪽만 찍게 되는데 이런 비헤비어한 디펙트도 이 아드로핀 트리트에서 리커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재밌었던 거는 이 아드로핀 트리트 했더니 이 조직에서의 마이토콘드리아 기능도 올라가는 걸로 봐서 뭔가 이 업스트림을 좀 조절을 하면 같은 노치원 시그널링들을 조절을 하면은 이게 어큐트 브레인 인저리 혹은 뇌혈관 장벽의 인테리어 깨지는 질환들에 도움을 주길 수 있겠구나라는 저희가 사실을 알고 리포트를 플루이드 앤 베리어스에 보고 CNS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아즈로피는 이미 굉장히 임상 시험도 하고 임상 이상 중이어서 저희가 어떤 산업적으로 뭔가 파고들 틈은 찾지는 못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어렵텐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특허를 지금 내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뭔가 NAD, NADH 레이쇼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서플먼트도 좀 트리트를 해봐서 이런 어큐트 브레인 인저리 질환들의 어떻게 좀 컨트롤이 뇌혈관 장벽을 좀 인테그레이션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리서치 내용들, 마이토콘드리아 관련 내용들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약물만으로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좀 가지고 있어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뭐 울트라사운드, 포커스 울트라사운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 그거 말고도 또 최근에는 이런 프리컨디셔닝이라는 좀 개념이 있는데 뭐 서머제네시스 관련된 컨셉에서 나와져 있었던 프리컨디셔닝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우리가 슬라이트하게 뭔가 데미지를 뭐 미리 받고 있으면은 이 외부적인 더 큰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레질리언스가 좀 높아질 수 있구나라는 게 프리컨디셔닝 개념인데 그 프리컨디션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시스템이 마취라는 게 딱 명확하게 되어져 있는 리뷰 페이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마취통증학과 교수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로 콜라보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마취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었던 거는 이 세버프라인이라는 제너럴 아네스테시아를 소아 마취에 쓰고 있는 마취제인데요. 아네스테시아를 줬으면은 초반에는 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마취제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거를 산소 소모를 체크인 OCR로 저희가 체크를 했을 때 마취제가 들어가면은 그 시점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뭐 한 3, 40% 정도 좀 감소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마취제가 없어지고 며칠 후에 다시 그 마우스에 대해서 OCR, 조직에서 OCR을 재봤더니 오히려 이렇게 리커버가 되는 현상들을 저희가 찾아냈었고요. 아, 뭔가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에 레질리언스를 올리고 오히려 기능을 좋게 하는 게 이 마취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아네세지올로지 페이퍼에 억셉이 됐었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메커니즘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더 주의 깊게 해서 최근에 연구를 또 같이 진행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요. 그 최근 한 내용들에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 그림이고요. 전신 마취에서 뭔가 프리컨디셔닝 개념으로 인해서 뇌가 보호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설을 세웠고 실제로 어큐트 브레인 인저리를 유발하는 모델에서 이 전신 마취를 줬을 때 이 어떻게 해서 이게 혹시 보호할 수 있을지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이거는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MCAO 마우스 모델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세브플란에 트리트를 했을 때 MCU로 인한 임팩트, 하얀색이 이제 임팩트 에어리어인데, 임팩트 에어리어가 리커버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굉장히 놀랐었고요. 이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퀀싱 어널라이스를 해가지고 찾아낸 게 UPRMT의 어떤 마스터 레귤레이터인 ATF5 익스프레션이 이 인저드 에어리어 근처에서 굉장히 증가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고 또 이 세버플란에 줬을 때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어떤 펑셔널을 나타내는 산소 소모 역시도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ATF5 시그널들이 마취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그럼 ATF5 시그널들이 없으면은 이게 임팍 사이즈가 과연 뭐 차이가 없어지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컨디셔닝 크레라스비라 마우스를 이용해서 ATF5 컨디션 낙하운 마우스를 이용해서 세브플란을 주고 MCU 모델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임팍 사이즈가 원래 세브플란 줬을 때 좋아졌던 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ATF5가 이 아네세이저를 메디에이션 한 거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럼 이 ATF5 다운스트림에 DDF15라는 또 마이토카인이 잘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 DDF15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이 DDF15 낙하운 마우스도 역시 이 세브플란에 줬더니 어, 이 임팩트 사이즈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아 이게 뭔가 ATF5가 업스트림에 있고 ATF5가 익스프레션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GD5가 없음으로 인해서 임팩트 사이즈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GD15이 다운스트림으로서 키가 되는 역할들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리포트를 했고요. 이것들에 대한 좀 스터디가 더 길게 있는데 뭐 짧게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UPRMT, ATF, GDF15 네트워크는 젊은 주에서만 잘 유지가 되어져 있었고요. 나이든 주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워킹을 하지 않아서 아무리 아네스테이지아로 프리컨디셔닝 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팍 사이즈가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결과들을 저희가 내서 지난달에 어드밴스 사이언스에 액셉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뭔가 마이토콘드리아를 좀 좋게 하는 시스템 그리고 좋게 하는 약물들 뭐 서플먼트까지 저희가 다 아우르면서 어, 뇌혈관을 좋게 한다라거나 혹은 디렉트하게 어떤 신경세포 뭐 글리알 세포들까지도 좀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리서치 포커스를 잡고 지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뇌질환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노멀 프레저 하이드로세팔러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짜 재밌게 많이 하고 있고 이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약물들을 좀 저희가 대웅제약과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 기술 이전을 특허를 같이 공동 출원해서 기술 이전을 현재 최근에 지난달에 또 완료를 했고요. 또 브레인 디지즈에서는 파킨슨병의 지금 LID 모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레보도파인드 디스키네시아가 실은 임상에서 파킨슨병 환자들의 굉장히 큰 클리니컬 언맷 니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리커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혈관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뇌혈관은 결국 말초의 오간들과의 어떤 인터랙션의 최전방에서 우리 브레인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초에 있는 오간의 어떤 디펙트나 혹은 시스테믹하게 어떤 염증 상황들에서 이 뇌를 어떻게 이 혈관들이 보호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다른 루트에서 또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런캔서의 브레인 메타 혹은
뭐 거프레넥시스와 관련된 일들을 MRC 사업을 통해서 지금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뭐 이상 저희 뭐 간략한 마이토콘드리아와 뇌혈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 랩 멤버 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 연구들을 좀 도와주신 뭐 이창진 박사님, 송민호 교수님, 어, 저희 학교의 조은경 교수님, 정우석 교수님 분들께 다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MRC 사업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냈고 또 산업적으로도 응용 가능할 수 있는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규상 교수님, 저희 아마 음소거가, 예, 네. 들리시나요? 예, 아, 네, 이제 들립니다, 교수님. 네. 예, 죄송합니다. 아마 그, 퇴행성 신경질환 쪽으로 계속 하시다가 또 이렇게 뉴런 글리아 셀을 넘어서 엔도셀리아 셀까지 아주 유연하게 또 새로운 창의적인 부분들을 확장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은 결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원장님 간단히 코멘트나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저기 마치 콘서트 보는 기분으로 쭉 석학의 강의를 잘 들었고요. 어, 인상에 남는 거는 허준영 교수님이 재미있다는 코멘트, 아니,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산업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두 가지가 상당히 제 마음에 닿습니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그분들이 코멘트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그 엔도셀리알 셀이 아무래도 이제 글라이콜라이틱 셀이라고 또 좀 더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엔도셀리알 셀에서도 ATP 디플리션을 크게 시키는지 혹은 아마 이제 보상적인 글라이콜라이틱 ATP 신테시스로 만회가 되기 어려운지를 확인하셨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취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러면 그 마취제가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기전은 혹시 무엇일까요?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 리스판스에 의해서 호전되는 결과는 너무 지대피팅과 관련해서 너무 흥미로운데 처음에 그 마취제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 기전도 잘 알려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엔도셀리얼 셀에서의 글라이콜리시스 관련된 역할들은 저희가 따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브레인에서 이게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잘 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글루코스 메타볼리즘도 중요하고 또 어떤 한쪽 면에서는 이게 케톤 바디도 브레인에서 두 가지를 쓰기 때문에 이 두 개 트랜스포터가 실은 이 엔도셀룰러 셀에 잘 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터 때문에 이 자체도 글루코스 혹은 케톤 바디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구나라는 뭐 스토리들은 좀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글루코스 소스만으로 두 개 ATP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는 이 엔도셀룰 셀이 해야 되는 어떤 트랜스포터의 역할들, 혹은 디퓨전 관련된 어떤 역할들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침입하는 물질들을 막아야 되는 역할들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OCR을 통해서도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개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어떤 기능도 굉장히 이 엔도셀룰러 셀에서 더 많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저희 모델들을 통해서 특히 마이토콘드리아 디펙트를 실제로 유발을 했더니 엔도셀룰러 셀이 완전히 더 디펙트가 유발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글루코스는 당연히 지금 많이 저희가 먹이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글루코스만으로도 이게 리커버가 만약에 됐었다라면 얘네들은 어, 더 오래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아마 이, 이 마우스 엔도셀룰셀 스페이스백의 미토콘드리아 디펙트를 한 마우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신경세포 특이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날린 마우스보다 더 적게 살더라고요. 한 5주 이상 살지는 못하고요. 아까 그 마우스는 그래도 한 15주, 뭐 20주까지 넉넉히 살았는데 이 마우스는 그렇게 죽기 때문에 뭔가 글루코스만으로는 이 엔도셀룰러 셀이 인테그리티가 유지하게 되기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마취로 인해서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감소되는 거는 실은 저희도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디퓨전하게 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알려져 있는 거는 오피오이드 리셉터들이 뭐 있긴 하지만, 혹은 뭐 가바 리셉터가 이게 메인 타겟이다라고 있는 게 그냥 텍스트북에 나와져 있는 썰이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슬라이트하게 감소시키는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뭐 이런저런 뭐 ROS를 유발을 해서 감소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썰들이 있는 것 같긴 해. 혹은 칼슘 레벨 컨트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만 있지 명확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감소시킨다라는 건 아직 저희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첫 번째 찾아. 질문에서 네네 교수님. 네. BPP 디펜던트한 액틴 뭐 그 이상이라든가 이게 사이토스켈레톤. 네. 폴리머리제이션이나 뭐 액팅 네. 스트럭처 이상 얘기 주셨는데 그 너치원 시그널링이 ATP 디플리션 디펜던트 하다고만 볼 수 있나요? 혹은 다른 마이토콘드리알 기능이 없어서 혹시 그 너치 시그널링의 디펙트가 생긴 건 아닌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아, 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저희가 찾아낸 거는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디펙트가 있을 때 이게 디렉트하게 액틴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컨트롤하겠구나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고 이게 너치원이 액틴 다이나믹스를 컨트롤하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너치원의 어떤 효과는 어, 베스 엔도셀룰러 셀을 좀 리모델링 하는 데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게 알려져 있고 실은 심장에서 더 많이 이게 지금 임상 시험에 아드로핀이 이 통한 너치원 시그널링이 잘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오카드 임팍션의 지금 임상 이상 펩타이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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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오카드 임팍션 이후에 뭐 환자들 좀 서바이벌 하는데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임상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들로 다른 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아, 네네네, 교수님. 네.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하고 엔도셀리알 셀, 특히 BBB 디스펑션하고의 관계가 되게 흥미로운데 그 네. 혹시 저도 다른 그렇습니다. 기존에 얘기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되게 새로운 테라피틱 스트래티지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도 굉장히 좋은 타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 엔도셀리얼 셀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거의 어떤 타깃이 실은 어, 뭐 알려져 있는 것들은 베타카테닌, 윈트 베타카테닌 시그널들이 실은 엔도셀룰러 셀이 어떤 좀 데미지를 받으면 다시 이게 리커버가 되는 과정들이 있을 때 그런 스터디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시그널들이 관련하고 또 이게 뇌혈관 장벽, 뇌혈관이 엔도셀룰러 셀뿐만 아니고 주변에 이제 에스트로사이트, F 프로세스, 어떤 페리사이트 이 세 개가 다 오케스트라적으로 잘 이렇게 형성이 돼야지 리커버가 완전히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잘 되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지금까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뭐
말씀드렸던 윈트 베라 카테인 시그널링 뭐 페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템셀에서 나타나서 얘네들을 리커버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중요할 거다 뭐 이런 스터디들이 있었고 근데 하지만 이 마이토콘드리아 관련된 스토리는 그동안 많이 없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뭔가 이 하모니에 대해서 에리스트로사이트, 뭐 페리사이트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어, 더 사람들이 어떤 셀이 더 이 리모델링에 주로 관여를 할 거냐라는 논문들을 주로 퍼블리케이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이토콘드리아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저희가 어디 그 뇌혈관 학회 가서도 발표를 해보면은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그, 이게 뭐 페리사이트가 중요한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뭐 피글라이코프로틴이라는 이걸 형성하는 ECM이 중요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스터디를 많이 하지. 이 에너지 메타볼리즘 쪽으로 뭔가 아무래도 에비던스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안 하고 또 실은 이런 생화학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분명히 그 에비던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 로테넌을 트리트를 하니까 스트로크에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더 시비어하게 나타나는 리포트도 분명히 있었고요. 뭔가 이 에너지 메타볼리즘 관련된 어떤 약물들을 트리트를 했을 때 오히려 이 어깨트 브레인 인저리 더 시비어하게 나타난다라는 보고들이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마이토콘드리아 기능 근데 거기 논문은 그냥 ROS 인듀서로만 이런 스터디를 한 거였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마이토콘드리아 디렉트한 메타볼리컬한 에너지의 어떤 체인지들을 본 건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뭐 에비던스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마 좀 더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엔도셀리얼스의 가장 중요한 뇌혈관에서 중요한 사이언스한 어떤 측면은 어떤 물질이 통과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울트라사운드를 트리트했을 때 마이크로버블을 유발을 해서 우리가 약물들을 실은 뇌로 움직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실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스터디들이어서 이 엔도셀리얼 셀 자체의 어떤 인테그러티, 얘네들의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롤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좀 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다른 질문들 혹시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원주의 네, 세니글 선생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안녕하십니까? 늦게 들어와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거의 못 들어가지고 끝부분에 들어와가지고요. 네, 질문을 주고 받으신 걸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 네, 교수님, 네. BBB 쪽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 코로디 플렉서스의 CSF를 만들고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 네. 빠져나가는 쪽에 글림프 시스템 쪽에 또 혹시 아스트로사이트랑 엔도텔리알 셀이랑 꼭 빠져나가는 쪽 글림프 시스템 쪽에도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그런 연구가 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교수님 너무 어, 어려운 질문을 주신 건데요. 굉장히 요즘에 글림파틱 시스템에 대해서, 어, 니더가드가 실은 처음에 주장을 해서 나왔었던 스토리였었는데, 얘네들은, 어, 워크플로우가, 잘 하면은 이제 에스트로사이트 중심으로 거를 잘 받아들여서, 어, 이 외부에 있는 물질들을 잘 내보내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된다라는 게, 글림패틱 시스템이었었는데, 실제로, 당연히 교수님 관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스템들이 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물질들이 브레인에 어큐뮬레이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거와 관련된 스토리도 저희가 또 진행을 하는 스터디들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어,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 이런 글림패틱 시스템이 좀 액티베이션이 되면 뭔가 벤트리클이 쌓여져 있는 어떤 CSF들의 플로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스터디는 지금 저희가 초창기긴 하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뭔가 울트라사운드가 이게 글림패틱 시스템 뿐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벤트리클 주변에 실리아가 이렇게 무브먼트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에스트로사이트 어떤 마이토콘드리아 펑션보다도 이게 플로우를 잘 움직이게 하는 어떤 실리아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펑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네. 저 잘 몰라가지고. 네. 네. 다른 질문들 편하게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아까 오라프텐 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전이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가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실은 타겟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케미컬 프로틴 기본적으로는 NRF2를 좀 줄이는 게 잘 알려져 있는 타겟이긴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저희가 에디셔널하게 마이토콘드리아의 얼터너티브와 함께 옥스포스 시스템도 업레귤레이션 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추가의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발표하시면서 계속 그 재미있어서 또 호기심에 에 유발된 촉발된 그런 연구들 우리가 무겁게 의무감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관심으로 재미있게 연구하시는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 더 크게 잘하실 거라고 믿고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